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의뢰들도 있잖아요. 매년 사이클로 돌아오는 그런 이벤트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기면은 좀 이 계절을 잘 느끼고 그리고 내가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소한 것들이 이제 삶을 버티게 해주니까요. 안녕하세요. 최경량 돌아왔습니다. 정은의 팟캐스트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금 제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완전 역광이라. 잠시만요. 네, 이러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뒤에 지금 바다가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저는 지금 남해 바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혼자 바다를 즐기는 법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실 음료는 여기 근처 카페에서 산 자몽 에이드를 마시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두 번째 찍는 건데요. 첫 번째는 다른 해변가에서 낮에 좀 찍으려다가 아까는 너무 더워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했던 것 같아서 이제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시 찍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이 이제 6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여름이라서 해가 길어져서 아예 또 하늘이 이렇게 밝은데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해서 일단 챕터 1, 먼저 바다를 이제 혼자 잘 즐기는 법.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다를 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아요. 일단 바다가 주는 그 소리가 있잖아요. 파도 소리.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 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이제 파도 소리인 것 같은데, 그래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은 약간 고민이 씻겨 내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마음이 좀 들고요. 그래서 바다를 혼자 즐기는 법은 일단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바다를 혼자 오지 않고 둘이 오게 되면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바다를 들어가기도 하겠죠. 저는 이제 바다를 어제는 다른 해변에 가서 바다에 들어갔었는데 혼자 들어가는 거랑 둘이 들어가는 게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둘이 들어가면은 둘이 깔깔깔 호호호 하면서 놀았겠지만 사실 저는 그걸 원했는데 아쉽게도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혼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물에 혼자 들어가서 그 몸으로 이제 쓸리려 오는 파도를 맞고 있으니까 오히려 생각에 집중하기 좋고, 그리고 바다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오면은 바다를 보기보다는 그냥 바다를 도구로 사용하는 느낌이에요. 나의 유흥을 지금 바다를 도구로 사용하는 느낌인데, 사실 그 바다를 보면서 사색을 하는 것도 바다를 도구로 사용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좀 더 바다와 관계가 깊어진다고 하는 느낌일까요? 왜냐하면은 혼자 생각을 하면서 바다를 멍하니 보게 되면 바다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고 바다를 관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파도가 밀려오는데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파도 모양이. 그리고 어떨 때는 파도가 좀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바다가 확 가까이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조금 멀리서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 그 종아리까지 차오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발도 못 젖히고 그냥 쓸려갈 때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그래서 파도, 이렇게 변화무쌍한 파도를 보면서 파도가,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관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고민들이나 아니면 원하는 것들 또는 낭만에 대해서를 생각하면서 바다와 대화하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냥 똑같은 광경은 뭐랄까요, 나만 변화하는 것 같고 그냥 그 정지된 그림 같은 느낌인데, 파도는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뭔가 앞에 영상을 틀어놓고 있는 느낌이라 하면 좀 그렇고, 뭔가 대화가 되는 기분이랄까요? 살아있는 무언가와 앞에 무언가를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혼자서 바다를 오래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나요.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바다랑 같이 있는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바다를 혼자 즐기는 법 중에 제일 좋은 건 바다를 관찰하게 되는 것 같다. 관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다를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바다를 보면서 내 자신의 이제 사색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이나 생각을 할 수 있고, 고민도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G.O.D의 박준영님 있잖아요. 그분이 여행을 가신 여행 프로그램에서 나오셨는데, 박준빈님과 이제 박준영 그분이 같이 이제 어디였지?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서핑 성지 같은 데를 방문하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박준영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막 하셨거든요. 바다가 자기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친구가 되어줬다. 근데 그때는 바다가 친구가 되어줬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크게 와닿진 않고 그냥 어렴풋이 그럴 수 있겠구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남해에 내려와서 혼자서 바다에 들어가고, 혼자서 바다를 바라보고 생각을 해보고, 아주 뜨거울 때도 바다를 보고, 또 해가 질녘쯤에도 바다를 보고 하면 느끼는 게, 바다가 계속 움직이고 이런 게 있는데, 뭔가 바다가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수욕 좋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바다 놀러 오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혼자 오셔서, 또 왜냐면 바다가 굳이 먼 바다만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바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좀 가까운 바다 가셔서 그냥 파도 보면서 이렇게 생각에 좀 잠기거나 바다를 관찰하면은 뭔가 마음이 위안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참 넓은 바다 같은 마음. 바다는 뭐 많은 것을 품는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고민이나 생각들도 품어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계속 파도를 치고 계속 나를 바라봐주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혼자 바다를 왔을 때 바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혼자 와서 진짜 남들 못지않게 액티비티 하고 서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카약을 타든가 카누를 타든가, 아니면 뭐 튜브 타고 이제 바다에 들어가고 뭐 스노클하고 이럴 수 있는데, 혼자 온 만큼 바다와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혼자 왔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렇지 않나요? 바다와 대화를 한다라. 사실 막 숲과 대화를 한다, 뭐 자연과 대화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어쩌면 내가 지금 말할 상대가 없고 집중할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그 자연과 대화를 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바다를 즐기는 법은 바다를 관찰하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챕터 2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챕터 2, 이 계절을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6월 중순이 넘었고 이제 슬슬 이제 6월 말로 다가가고 있죠. 사실 이 시즌은 그런 어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대학생들의 종강입니다. 사실 고등학교는 졸업한 지가 좀 돼서 지금이 방학 시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방학 시즌이 아니었고, 지금이 딱 뭐냐면은 이 대학생들의 종강 시즌,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방학 시즌이죠. 그래서 이 종강이라 하면은 1학기를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뭐랄까요,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학기, 그러니까 1년에 학기가 2개 있잖아요. 1학기, 2학기. 그 중에 한 학기를 마무리한다. 그래서 상반기를 마무리한다. 그래서 종강을 하고, 그러니까 종강을 하는 것 자체가 이 계절을 잘 보내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생들한테는. 그리고 그 이후에, 종강 이후에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뭐 이제 그러니까 학교가 집이랑 먼 친구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는 뭐 이제 놀러 가기도 하죠. 학교 친구들이랑, 야 이번 학기 우리 고생했다 그러면서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MT를 가거나 종강 파티 뭐 이런 걸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저는
대학의 예시를 들어서 뭐 종강 펀티라든가 MT라는 거 이렇게 예시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반기 결산에 수반되는 그런 놀이랄까요? 어쩌면 그 파티? 축제까지는 그렇고, 그 같이 이 어떤 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들이 또 사람들이랑 상반기 결산을 이제 축하하고 이거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하는 어떤 활동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돌아올 다음 주에는 이번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활동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큰 게 아니더라도 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랑 그냥 같이 일을 한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랑 이번 상반기 고생했으니까 우리 뭐 어디 놀러 갔다 오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그게 그 놀러 갔다 온다는 게 뭐 어디 뭐 MT를 뭐 1박 2일로 뭐 2박 3일로 그런 거 여행을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원래 가고 싶었던 뭐 맛집을 간다거나 카페를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루 이렇게 뭔가 그 사람들과 이 상반기 결산을 하는 그런 그 마무리 이벤트를 하는 그런 활동,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뭔가 이 7월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7, 8월은 완전 그 여름 휴가 시즌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열이 좀 필요한 사람이라서 7, 8월에 제대로 즐기기 전에는 뭔가 그러니까 노는 것도 예열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7, 8월은 매우 덥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바닷가나 이런 놀러 가는 거는 괜찮겠지만,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갈 수도 없고, 그러니 그거 약간 본격적으로 아니라도 준하는 그런 이벤트들을 조금이라도 더 더워지기 전에, 덜 더울 때, 조금이라도 덜 더울 때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혼자 상반기 결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 또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주변 근처에 있는 바다라든가 또는 이제 계곡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또 꼭 이런 물이 있는 환경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등산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평소에 가고 싶으셨던 뭐 문화생활 즐기셔도 되고, 박물관, 미술관 또는 뭐 영화 보러 가셔도 좋고,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반 결산을 하는, 내 스스로 상반 결산이 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대신 밖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외부 활동을 하셔서 뭔가 평소에 안 가던 곳을 가서 그 내 상반기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한번 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통과 의례라고 하나요? 뭐 생애 의례 막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뭐 삶에서 겪는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겪는 사건들. 그래 그게 어떤 사람을 만들고 생활을 만드는데 그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태어나서는 돌잔치를 하고, 이제 그 돌잔치 하고, 그다음에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고 졸업하는 그게 다 있죠. 그다음에 뭐 수능을 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능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 대학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성인의 문턱을 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대학교, 뭐 학교, 뭐 졸업하고, 뭐 취업하고, 그 결혼한 거 이런 게 다 그런 건데, 요즘은 뭐 입시, 결혼, 취업 다 뭔가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뭐 내가 어떤 정해진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는 그런 느낌도 주긴 하지만, 이제 이런 일반적인 통과의례 말고 그냥 매년 사이클로 돌아오는 그런 의례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런 상반기 결산 같은 뭐 종강 MT 같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혼, 취업 막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의례들도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매년 사이클로 돌아오는 그런 이벤트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기면은 좀 이 계절을 잘 느끼고, 그리고 내가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소한 것들이 이제 삶을 버티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벌써 6월이라니 좀 믿기지가 않네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24절기라고 하죠. 그런 거를 좀 찾아보는 편이기도 하고,
왜냐면 그런 건 계속 돌아오지만 내가 또 이 시즌에 머물렀고 작년에는 이때 뭐 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를 못한 것 했는데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을 잘 살아가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매년 사이클로 돌아오는 이런 의뢰들을 이제 잘 수행하고, 그래 제일 중요한 건 나만의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거겠죠. 남들 다 하는 거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상반기 결산 이벤트도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그거를 잘 내가 행복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멋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것,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바다에 왔어요. 사실은 그 생각으로 바다로 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다음 주부터 알바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떠가지고 이제 뭐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뜨는데 그다음 그 여행이나 갔다 올까 이 생각으로 왔는데, 막상 와서 여행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상반 결산하는 게 되게 좋구나.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바다를 관찰하고 뭔가 생각도 하게 되고 바다와 대화하는 기분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 6개월, 올해 또 24년 6개월을 또 잘 마무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벌써 6월이 갔다니, 6개월이 지났다니 소름이 끼치네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 추워가지고 막 나 대방어 먹어야 돼 이러면서 이런 거 살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기온 30도가 넘어 덥고 땀이 나고 막 바다에 들어갈 기온이 되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바다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남해 바다 나중에 또 오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 3는 이제 금주의 추천곡 3곡을 이제 추천하면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일단 이번 주는 3곡 모두 한 아티스트의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레미 울프라는 아티스트의 곡을 소개하려고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모터사이클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이나요? 보여야 되는데, 아무튼 모터사이클이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해변의 낭만, 늘어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곡이에요. 지금 분위기와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이 딱 6시 44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가 질녘이죠. 그때 해변, 이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 해변의 낭만, 여유로움, 약간 늘어지는 분위기, 그런 거를 좀 잘 느끼기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터사이클, 이 지금 같은 분위기에 되게 추천하는 노래고요. 다음 곡은 또 레미 울프의 토로라는 곡인데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사실 아까 모터사이클이랑 같은 앨범입니다. 토로라는 곡이고, 이거는 좀 더 신나는 분위기예요. 많이 신나고 해변에서 이제 신나는 분위기로 듣기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친구들이랑 해변 딱 도착했는데, 야 이제 바다에 뛰어들기 직전이야, 빨리 물에 들어가고 싶다, 너무 더워 할 때 들으면은 좋은 노래입니다. 되게 이 신나는 바캉스의 분위기를 잘 흥겹게 잘 돋아줄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고요. 추천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레미 울프가 피처링을 한 노래인데요. 카우티어스 클레이의 치징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곡이고요. 레미 울프가 피처링한 노래고요. 이 노래는 제 생각에 해변에서 듣기보다는 해변가를 드라이빙 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안도로를 달릴 때, 이 빠른 속도로 바다가 나를 스쳐 지나갈 때, 그리고 빵빵한 카오디오 그 스피커로 이 노래를 딱 들으면은, 아 정말 나 놀러 왔구나, 여행 왔구나, 그 느낌이 딱 드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바다를 오시게 된다면은 이 3가지 노래를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이거 굳이 뭐 바다 안 가시더라도 그냥 여름날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대신 모터사이클은 이제 저녁쯤에 들으시면 좋고, 이제 토로랑 시징은 이제 낮에 들으시면 좋은 노래라고 생각하고, 해가 짱짱할 때, 그 쨍쨍할 때 들어야 이렇게 뭔가 이 뚱찔뚱찔한 노래가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때 들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팟캐스트를 진행했고 또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저번 주는 기차 소리가 계속 들어가가지고 조금 불편하셨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좀 잔잔한 곳에서 촬영을 하니 마음에 듭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잡고 있어서 파도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잡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다에 온 게 좀 느낌도 나고 뒤에 바다가 참 예뻐요. 여러분들도 상반기 결산 잘 마무리하셔서 또 앞으로 저희에게 아직 6개월이 또 남았잖아요. 올해 6개월이 또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버틸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이 상반기 결산 이벤트 활동, 그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다를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바다와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혼자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로가 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추천한 노래 세 곡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경량 팟캐스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